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50이네. 아마도 이 책을 손에 든 당신은 이상적인 50대 이후의 인생을 기대하는 동시에 서서히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오는 위기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50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다. 직장에서는 정년에 대비해야 한다. 급여가 줄기도 하고 때로는 동료를 상사로 맞이하는 불상사를 겪기도 한다. 다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해볼까? 하는 중동적인 생각이 들기도 한다. 회사를 그저 월급만 받으면 그만인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견뎌낼 수 있지만 삶의 보람, 일하는 보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50대는 그야말로 순환의 시기다. 그뿐인가? 온갖 마음과 노력을 기울여 키워낸 자식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어 하나 둘 부모 곁을 떠나간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노부모를 간병하거나 떠나보낼 시기가 다가온다. 50부터는 체력적으로 꺾임을 몸소 느낀다.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몸 쓰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아 자존감도 하락한다. 거기에 경제적인 불안감이 더해져서 인간관계에서도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그저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있다가는 거센 물살에 조난당할지도 모른다. 50대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이 담긴 선택지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당신의 내부에 일어설 힘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의 앞시간 동안 누적된 응어리와 고민들을 털어내고 인생의 뒤시간을 새롭게 만들어간다. 나는 26살의 나이에 처음 교육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30년 가까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에 힘써왔다. 사실 다른 사람을 육성하기에는 나 자신부터가 매우 미숙한 인간이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인재 육성의 전문가로 불리게 되었다. 지금껏 800명이 넘는 강사진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이들과 함께 강연회와 연수를 진행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현장을 접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 50대쯤이면 시들어버리는 사람과 계속 뻗어가는 사람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생긴다는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50대부터 뻗어가는 사람과 시들어버리는 사람의 차이를 극명히 나누어 소개한다. 내가 뻗어나가는 사람의 특징으로 든 것은 성공, 돈, 명예가 아닌 좋은 인간관계, 건강, 마음의 평안함이라는 세 가지 포인트의 실현이다. 시들어가는 사람이 이 세 가지 선물을 손에 넣음으로써 완전히 달라진 삶을 맞이한 사례도 수없이 목격했다. 50 이후에 온전하고 희망찬 삶을 지켜내기 위한 힘은 무엇일까? 그 힘을 어디서 찾아야 하며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인생을 바라보는 사고방식과 감정, 말, 행동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 그 과정을 멋지게 치러내어 훌륭히 열매 맺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흔히들 꺾이는 나이라 말하지만 50대는 지금까지 키워온 과실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유쾌한 황금기이다. 인생의 수확기를 기쁘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함께 해보자. 첫 번째 주제, 일상에 쫓기던 50, 인생을 마주하다. 그 연령대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풍경이 있다.
5살 아이는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한 밤거리를 봐도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엄마의 뒷자락만 쫄쫄 따라다닐 뿐이다. 20세에는 인생을 즐기는 것이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놀거리와 또래 친구들을 찾는다. 30에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가족을 꾸리는 일에 집중한다. 40에는 나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사는지가 자꾸 신경 쓰인다. 그리고 50세가 되면 사회의 풍경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실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50쯤에는 비로소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 세상과 인생의 구조에 새삼 놀라게 된다. 깨달음을 얻었다기보다 생활에 쫓겨 하루하루를 사는 가운데 인생의 본질을 간신히 알아차리게 된 것에 가깝다. 50세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좋든 싫든 습관의 기여가 변환되기 시작했음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딱히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자꾸 살이 찐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늘 더부룩하다.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를 버틸 수 없다. 흰머리가 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 출근이 점점 힘겨워진다. 이제는 도저히 밤을 새울 수가 없다. 포기하는 것이 많아지는 한편으로 얻는 것도 생긴다. 일에 대한 경험이나 즐거움, 마음의 평온함, 가족과 친구의 고마움, 음식이나 경치의 깊은 맛, 살아가는 의미. 그런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생명력 있게 뻗어나가는지 아니면 시들어가는지 명확해지는 연령이 50세이다. 지금 자신이 인생의 어떤 단계에 있는지 50세를 계기로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주제. 온전히 누려야 기꺼이 헤어질 수 있다. 50년 넘게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삶에 흐르는 여러 가지 법칙성을 깨닫는다. 그중 하나가 반복과 변화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매일 당연하다는 듯이 반복되던 일상에 어떤 시기를 기점으로 변화가 발생하고 순식간에 끝이 나는 현상을 말한다. 일본 영화의 거장 오즈 야스지로 감독은 반복과 변화를 종종 작품의 주제로 삼았다. 도쿄 이야기도 그런 경우인데 항구 도시 오노미치에 사는 연로한 부모님이 도쿄에 사는 자식들을 오랜만에 찾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영화 속에서는 평생 건강할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상경을 계기로 건강이 나빠지고 귀향 후에 얼마 못 가서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나온다. 가족에게는 늘 당연한 존재였던 어머니가 어느 날을 기점으로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영화는 말해준다. 50대는 이런 반복과 변화의 감수성이 발달하는 나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부서지고 사라질 운명이다. 언젠가는 마지막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것이 온전한 형태로 우리 곁을 지킬 때 후회 없이 누려야 한다. 만약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곧 저물고 끝맺는 과정이 이어질 것을 예감하고 마땅한 이별을 채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실제로 끝을 맞닥뜨렸을 때 지나치게 섭섭해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어른답게 헤어질 수 있다. 그 대상은 사람일 수도, 물건일 수도, 일상일 수도, 나 자신일 수도 있다. 부디
반복과 변화 속에 나타나는 작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감성과 통찰력을 갖추길 바란다. 세 번째 주제. 지금, 이곳, 나를 즐겨라. 어느 휴일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갔을 때였다. 호숫가의 멋진 레스토랑에서 야외로 열려있는 테라스에 자리를 잡았다. 아내와 딸, 애견과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좀처럼 쉬지를 못했다. 돌아갈 때 길이 많이 막히면 어쩌지? 다음 주에 결산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들이 자꾸 휴식을 방해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하는 가족과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상황인데 왜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렸던 걸까? 지금 이곳, 나를 즐기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한심한 일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파랑새 증후군으로 눈앞에 예쁜 민들레를 즐기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화원의 꽃이 언제 활짝 피는지에만 신경 쓰는 상태이다. 행복이란 매일의 일상을 평범하게 보내는 것. 내 소중한 친구가 보내준 메시지이다. 지금 이곳 나를 충족하는 상태가 곧 눈앞의 민들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매일 마주하는 일상은 내가 소중히 갖고 가야 할 민들레가 된다. 아침에 눈을 떠서 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얼굴을 씻은 다음 출근해서 무사히 일을 마친 뒤에 집으로 돌아가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뉴스를 본다. 뉴스가 끝나면 책을 읽고 다시 잠자리에 든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일상을 평범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다. 그 사실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 것도 50대의 특권이리라. 별일 없는 하루, 선명하고 작은 내 앞에 민들레 한 송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네 번째 주제. 좀처럼 의욕이 솟지 않는 날에는. 모티베이션이라는 단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키워드다. 삶의 동기는 무엇인지, 마음의 모터를 어떻게 가동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시대가 되었다. 살다 보면 좀처럼 의욕이 솟지 않는 그런 날이 있다. 슬픈 일, 후회되는 일들로 그저 멈춰 서버리고 싶은 순간도 숱하다. 그럴 때 바람 소리, 빛의 색이, 식물의 향기 같은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움직임은 순간순간 뜻밖의 위로를 준다. 세월의 부침과 계절의 변화를 함께 느끼며 새로운 희망을 찾는 것 또한 인생의 묘미가 아닐까.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친 다음 날 아침을 기억한다. 집을 나서며 이제 아버지는 이 세상에 안 계시는구나 라는 쓸쓸함에 젖어 길을 걷는데 한겨울에 시릴 정도로 푸른 하늘과 앙상해진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하늘과 나뭇가지를 올려다보는데 벚꽃이 피는 따뜻한 봄이 조만간 찾아오겠지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작은 희망을 불러다 주었다. 조금은 덜 쓸쓸해지고 더 따뜻해진 채 역으로 향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내가 좋아하는 어느 서예가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봄은 온화하기에 날마다 기쁨이 있고, 여름은 눈부시기에 날마다 즐거움이 있고, 가을은 향기롭기에 날마다 감동이 있고, 겨울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날마다 행복이 있네.
따뜻한 태양이 마음을 녹이고 환히 빛나는 달은 미래를 비추네. 시조와 그림으로 사계절을 노래했던 옛 선조들처럼 때로는 속도를 잠시 늦추고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길을 찾아보자. 과거와 미래로 연결된 실타래는 잊어도 좋다. 일일 일생, 즉 오늘 하루 속에 일생이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에 집중해보자. 오늘은 당신에게 어떤 날인가? 오늘의 하늘은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이 순간을 살아보자. 다섯 번째 주제. 어차피 인생은 거기서 거기. 쉰 즈음에는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는 불안감에 종종 시달린다. 저 사람과 나의 평가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싶고 수입도 사는 곳도 자꾸 비교하게 된다. 그 끝에 남는 것은 늘 씁쓸함, 그것뿐이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는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트 니부어가 쓴 유명한 시 평온을 비는 기도를 읊어보자. 주여,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거꾸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도 쉽게 포기하고 바꿀 수 없는 사회 시스템이나 타인의 평가에 절망해 인생이라는 레이스에서 하차하려 한다.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어른이 되었다 할 것이다. 재밌게도 최종적인 종착지에 가까운 80 정도의 나이가 되면 우리는 저마다 비슷한 모습이 된다. 학력이 대단하든 대기업 임원이든 비싼 집에 살든 베스트셀러 저자든 겉으로 봐서는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 내가 함께 일했던 저명한 강사들도 실례인 표현이지만 말년에는 다들 거기서 거기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니 너무 앞서가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으스대지 말고 나쁜 길로 들어서지도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앞으로 나아가자. 여섯 번째 주제. 꾸준히 농땡이 피우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꾸준히다. 꾸준히 글을 쓰자. 꾸준히 걸어가자. 꾸준히 파내려가자. 어느 유명한 시인의 글이다. 그런데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농땡이가 아닐까 한다. 특히 중년을 지난 시점에는 제대로 농땡이를 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요령이 된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나 상사에게서 근면함이나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귀가 닳도록 들었을 테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면 누가 혼이라도 내지 않을까 불안하겠지만, 이제는 그런 강박과 이별할 때다. 시간이 날 때 편히 눕거나 낮잠을 자거나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쉬는 것은 훌륭한 습관이다. 내 아버지는 젊은 시절 내내 회사를 경영하느라 1년이면 365일을 일하셨다. 그러다 회갑을 넘길 무렵에는 종종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세상에 눕는 것만큼 편한 게 어딨어. 바보나 서서 일하는 거지. 아버지를 닮은 나는 20대부터 시간이 빌 때마다
발 마사지를 받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쉬는 습관을 들였다. 당시 일반적인 회사의 근무 수칙에 비추어 보면 불성실한 직원이었을 테지만 자영업자였기에 그런 적극적인 농땡이를 칠 수 있었다. 지금 돌아봐도 그것은 하루를 충실히 보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 지금도 나는 업무상 기업 연수를 할 때면 틈틈이 농땡이를 치려고 한다. 연수원 주변을 할 일 없이 산책하는 것이 참 좋다. 어떤 연수원은 주변에 벚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수국, 해바라기, 민들레 등이 가득해서 어느 계절에 찾아가든 감탄하게 된다. 덕분에 강의를 하러 가는 것인지 산책을 즐기러 가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50부터는 꾸준히 농땡이를 부려보자. 더 유쾌하고 더 행복해지는 농땡이의 방법을 알면 일도 공부도 가뿐해진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50이네. 아마도 이 책을 손에 든 당신은 이상적인 50대 이후의 인생을 기대하는 동시에 서서히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오는 위기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50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다. 직장에서는 정년에 대비해야 한다. 급여가 줄기도 하고 때로는 동료를 상사로 맞이하는 불상사를 겪기도 한다. 다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해볼까? 하는 중동적인 생각이 들기도 한다. 회사를 그저 월급만 받으면 그만인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견뎌낼 수 있지만 삶의 보람, 일하는 보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50대는 그야말로 순환의 시기다. 그뿐인가? 온갖 마음과 노력을 기울여 키워낸 자식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어 하나 둘 부모 곁을 떠나간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노부모를 간병하거나 떠나보낼 시기가 다가온다. 50부터는 체력적으로 꺾임을 몸소 느낀다.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몸 쓰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아 자존감도 하락한다. 거기에 경제적인 불안감이 더해져서 인간관계에서도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그저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있다가는 거센 물살에 조난당할지도 모른다. 50대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이 담긴 선택지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당신의 내부에 일어설 힘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의 앞 시간 동안 누적된 응어리와 고민들을 털어내고 인생의 뒤 시간을 새롭게 만들어간다. 나는 26살의 나이에 처음 교육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30년 가까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에 힘써왔다. 사실 다른 사람을 육성하기에는 나 자신부터가 매우 미숙한 인간이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인재 육성의 전문가로 불리게 되었다. 지금껏 800명이 넘는 강사진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이들과 함께 강연회와 연수를 진행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현장을 접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 50대쯤이면 시들어버리는 사람과 계속 뻗어가는 사람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생긴다는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50대부터 뻗어가는 사람과 시들어버리는 사람의 차이를 극명히 나누어 소개한다. 내가 뻗어나가는 사람의 특징으로 든 것은 성공, 돈, 명예가 아닌 좋은 인간관계, 건강,
마음의 평안함이라는 세 가지 포인트의 실현이다. 시들어가는 사람이 이 세 가지 선물을 손에 넣음으로써 완전히 달라진 삶을 맞이한 사례도 수없이 목격했다. 50 이후에 온전하고 희망찬 삶을 지켜내기 위한 힘은 무엇일까? 그 힘을 어디서 찾아야 하며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인생을 바라보는 사고 방식과 감정, 말, 행동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 그 과정을 멋지게 치러내어 훌륭히 열매 맺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흔히들 꺾이는 나이라 말하지만 50대는 지금까지 키워온 과실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유쾌한 황금기이다. 인생의 수확기를 기쁘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함께 해보자. 첫 번째 주제. 일상에 쫓기던 50, 인생을 마주하다. 그 연령대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풍경이 있다. 5살 아이는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한 밤거리를 봐도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엄마의 뒷자락만 쫄쫄 따라다닐 뿐이다. 20세에는 인생을 즐기는 것이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놀거리와 또래 친구들을 찾는다. 30에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가족을 꾸리는 일에 집중한다. 40에는 나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사는지가 자꾸 신경 쓰인다. 그리고 50세가 되면 사회의 풍경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실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50즈음에는 비로소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 세상과 인생의 구조에 새삼 놀라게 된다. 깨달음을 얻었다기보다 생활에 쫓겨 하루하루를 사는 가운데 인생의 본질을 간신히 알아차리게 된 것에 가깝다. 50세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좋든 싫든 습관의 기여가 변환되기 시작했음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딱히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자꾸 살이 찐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늘 더부룩하다.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를 버틸 수 없다. 흰머리가 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 출근이 점점 힘겨워진다. 이제는 도저히 밤을 새울 수가 없다. 포기하는 것이 많아지는 한편으로 얻는 것도 생긴다. 일에 대한 경험이나 즐거움, 마음의 평온함, 가족과 친구의 고마움, 음식이나 경치의 깊은 맛, 살아가는 의미. 그런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생명력 있게 뻗어나가는지 아니면 시들어가는지 명확해지는 연령이 50세이다. 지금 자신이 인생의 어떤 단계에 있는지 50세를 계기로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주제. 온전히 누려야 기꺼이 헤어질 수 있다. 50년 넘게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삶에 흐르는 여러 가지 법칙성을 깨닫는다. 그중 하나가 반복과 변화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매일 당연하다는 듯이 반복되던 일상에 어떤 시기를 기점으로 변화가 발생하고 순식간에 끝이 나는 현상을 말한다. 일본 영화의 거장 오즈 야스지로 감독은 반복과 변화를 종종 작품의 주제로 삼았다. 도쿄 이야기도 그런 경우인데 항구 도시 오노미치에 사는 연로한 부모님이 도쿄에 사는 자식들을 오랜만에 찾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영화 속에서는 평생 건강할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상경을 계기로 건강이 나빠지고 귀향 후에
얼마 못 가서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나온다. 가족에게는 늘 당연한 존재였던 어머니가 어느 날을 기점으로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영화는 말해준다. 50대는 이런 반복과 변화의 감수성이 발달하는 나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부서지고 사라질 운명이다. 언젠가는 마지막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것이 온전한 형태로 우리 곁을 지킬 때 후회 없이 누려야 한다. 만약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곧 저물고 끝맺는 과정이 이어질 것을 예감하고 마땅한 이별을 채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실제로 끝을 맞닥뜨렸을 때 지나치게 섭섭해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어른답게 헤어질 수 있다. 그 대상은 사람일 수도, 물건일 수도, 일상일 수도, 나 자신일 수도 있다. 부디 반복과 변화 속에 나타나는 작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감성과 통찰력을 갖추길 바란다. 세 번째 주제. 지금, 이곳, 나를 즐겨라. 어느 휴일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갔을 때였다. 호숫가의 멋진 레스토랑에서 야외로 열려있는 테라스에 자리를 잡았다. 아내와 딸, 애견과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좀처럼 쉬지를 못했다. 돌아갈 때 길이 많이 막히면 어쩌지? 다음 주에 결산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들이 자꾸 휴식을 방해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하는 가족과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상황인데 왜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렸던 걸까? 지금 이곳, 나를 즐기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한심한 일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파랑새 증후군으로 눈앞에 예쁜 민들레를 즐기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화원의 꽃이 언제 활짝 피는지에만 신경 쓰는 상태이다. 행복이란 매일의 일상을 평범하게 보내는 것. 내 소중한 친구가 보내준 메시지이다. 지금 이곳 나를 충족하는 상태가 곧 눈앞의 민들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매일 마주하는 일상은 내가 소중히 갖고 가야 할 민들레가 된다. 아침에 눈을 떠서 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얼굴을 씻은 다음 출근해서 무사히 일을 마친 뒤에 집으로 돌아가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뉴스를 본다. 뉴스가 끝나면 책을 읽고 다시 잠자리에 든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일상을 평범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다. 그 사실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 것도 50대의 특권이리라. 별일 없는 하루, 선명하고 작은 내 앞에 민들레 한 송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네 번째 주제. 좀처럼 의욕이 솟지 않는 날에는. 모티베이션이라는 단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키워드다. 삶의 동기는 무엇인지, 마음의 모터를 어떻게 가동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시대가 되었다. 살다 보면 좀처럼 의욕이 솟지 않는 그런 날이 있다. 슬픈 일, 후회되는 일들로 그저 멈춰 서버리고 싶은 순간도 숱하다. 그럴 때 바람 소리, 빛의 색이, 식물의 향기 같은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움직임은 순간순간 뜻밖의 위로를 준다. 세월의 부침과 계절의 변화를 함께 느끼며 새로운 희망을 찾는 것 또한 인생의 묘미가 아닐까.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친 다음 날 아침을 기억한다. 집을 나서며 이제 아버지는 이 세상에 안 계시는구나 라는 쓸쓸함에 젖어 길을 걷는데 한겨울에 시릴 정도로 푸른 하늘과 앙상해진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하늘과 나뭇가지를 올려다보는데 벚꽃이 피는 따뜻한 봄이 조만간 찾아오겠지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작은 희망을 불러다 주었다. 조금은 덜 쓸쓸해지고 더 따뜻해진 채 역으로 향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내가 좋아하는 어느 서예가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봄은 온화하기에 날마다 기쁨이 있고, 여름은 눈부시기에 날마다 즐거움이 있고, 가을은 향기롭기에 날마다 감동이 있고, 겨울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날마다 행복이 있네. 따뜻한 태양이 마음을 녹이고 환히 빛나는 달은 미래를 비추네. 시조와 그림으로 사계절을 노래했던 옛 선조들처럼 때로는 속도를 잠시 늦추고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길을 찾아보자. 과거와 미래로 연결된 실타래는 잊어도 좋다. 일일 일생, 즉 오늘 하루 속에 일생이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에 집중해보자. 오늘은 당신에게 어떤 날인가? 오늘의 하늘은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이 순간을 살아보자. 5번째 주제. 어차피 인생은 거기서 거기. 쉰 즈음에는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는 불안감에 종종 시달린다. 저 사람과 나의 평가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싶고 수입도 사는 것도 자꾸 비교하게 된다. 그 끝에 남는 것은 늘 씁쓸함 그것뿐이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는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트 니부어가 쓴 유명한 시 평온을 비는 기도를 읊어보자. 주여,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거꾸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도 쉽게 포기하고 바꿀 수 없는 사회 시스템이나 타인의 평가에 절망해 인생이라는 레이스에서 하차하려 한다.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어른이 되었다 할 것이다. 재밌게도 최종적인 종착지에 가까운 80 정도의 나이가 되면 우리는 저마다 비슷한 모습이 된다. 학력이 대단하든 대기업 임원이든 비싼 집에 살든 베스트셀러 저자든 겉으로 봐서는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 내가 함께 일했던 저명한 강사들도 실례인 표현이지만 말년에는 다들 거기서 거기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니 너무 앞서가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으스대지 말고 나쁜 길로 들어서지도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앞으로 나아가자. 6번째 주제. 꾸준히 농땡이 피우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꾸준히다. 꾸준히 글을 쓰자. 꾸준히 걸어가자. 꾸준히 파내려가자. 어느 유명한 시인의 글이다. 그런데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농땡이가 아닐까 한다.
특히 중년을 지난 시점에는 제대로 농땡이를 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요령이 된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나 상사에게서 근면함이나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귀가 닳도록 들었을 테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면 누가 혼이라도 내지 않을까 불안하겠지만, 이제는 그런 강박과 이별할 때다. 시간이 날 때 편히 눕거나 낮잠을 자거나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쉬는 것은 훌륭한 습관이다. 내 아버지는 젊은 시절 내내 회사를 경영하느라 1년이면 365일을 일하셨다. 그러다 회갑을 넘길 무렵에는 종종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세상에 눕는 것만큼 편한 게 어딨어. 바보나 서서 일하는 거지. 아버지를 닮은 나는 20대부터 시간이 빌 때마다 발 마사지를 받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쉬는 습관을 들였다. 당시 일반적인 회사의 근무 수칙에 비추어 보면 불성실한 직원이었을 테지만, 자영업자였기에 그런 적극적인 농땡이를 칠 수 있었다. 지금 돌아봐도 그것은 하루를 충실히 보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 지금도 나는 업무상 기업 연수를 할 때면 틈틈이 농땡이를 치려고 한다. 연수원 주변을 할 일 없이 산책하는 것이 참 좋다. 어떤 연수원은 주변에 벚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수국, 해바라기, 민들레 등이 가득해서 어느 계절에 찾아가든 감탄하게 된다. 덕분에 강의를 하러 가는 것인지 산책을 즐기러 가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50부터는 꾸준히 농땡이를 부려보자. 더 유쾌하고 더 행복해지는 농땡이의 방법을 알면 일도 공부도 가뿐해진다.